지금부터는 보톡스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꼽아서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장님, 보톡스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톡스가 효과가 두 가지가 있죠. 주름 교정이랑 근육 크기 줄이는 거. 주름 교정은 보통 빠르면 2, 3일,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고요. 근육을 줄이는 것은 마비된 후부터 근육이 줄어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달 후, 즉 4주 이후에 조금씩 효과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 효과는 얼마나 지속이 되나요? 보톡스 효과는 아예 효과가 없어지는 건 6개월 정도 되면 아예 효과가 없어지고요.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는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 효과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피크를 치고 3개월까지는 잘 유지되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6개월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여자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보톡스를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보톡스가 내성이 생길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것도 제가 아주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은 논문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이 논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보툴리듐 톡신 치료에 대한 이제 뭐 이뮤놀로지, 면역 반응 요런 제목의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 재미있는 표가 하나 있었어요. 보면은 이게 보톡스별 내성을 나타낸 표거든요. 이제 연구해봤더니 이 보톡스는 내성이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표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거 상품명을 좀 공개해서 유튜브니까 공개해도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오리지널 보톡스. 이건 9버전이고 신버전인데 신버전이 내성이 생길 확률이 0.2에서 한 3.6% 정도고요. 그 다음에 디스포트라는 보톡스도 많이 쓰는 보톡스예요. 요게 한 0.9에서 3.6%. 그 다음에 제오민이라고 또 최근에 자기네들이 내성이 가장 적다, 순수한 보톡스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는 보톡스가 있는데 얘가 조금 내성 생길 확률이 좀 적어요. 0%에서 0.5%. 좀 적죠? 그 외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마요블록이라는 보톡스가 있는데 얘는 좀 높아요. 18에서 42.4%. 이렇게 보톡스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뭐 3.6%가 이제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내성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내성 생길 확률이 좀 적은 제오민 같은 보톡스를 맞으면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 여기 표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보톡스들은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보톡스들은 이 오리지널 보톡스, 엘러간의 보톡스를 따라서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성 생길 확률도 얘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내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표를 좀 참조해서 보톡스 맞을 때 이걸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보톡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했던 유튜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의 뭐 영업 기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바로 눈처짐입니다. 보톡스를 이마에 맞을 때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눈을 이렇게 뜰 때 이마 근육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이마를 뭐든지 이렇게 탁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 눈뜨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썹이 좀 처지면서 눈도 조금 덜 떠지는 것 같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치료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보톡스를 좀 중간 위쪽으로 약간 많이 위쪽으로 놓거나 아니면 용량을 적게 맞고 부족할 경우에 리터치 시술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맞으시면 이런 부작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요. 두 번째 부작용은 아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까는 이제 눈이 안 처짐인데 이건 아예 안 떠지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간 보톡스를 보통 여기 맞는데 이 보톡스가 이 아래쪽으로 흘러와서 눈을 뜨는 근육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야. 이렇게 안 떠지는 거야. 어떡하지 이거? 이거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사실 특별한 대응책은 없어요.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톡스가 풀릴 때까지. 보통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빨리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고주파 시술을 이쪽에 좀 받거나 아니면 안약 중에 보톡스 작용을 조금 빨리 풀리게 하는 안약이 있어요. 뭐 굳이 상품명을 언급하면 알파간피라는 안약이 있는데 이런 안약을 넣으시면 조금이 도움되고요. 사실은 시술할 때 잘해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보톡스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잘 맞고 주사를 맞거나 약간 위쪽으로 맞거나 이렇게 시술할 때 좀 주의 깊게 하셔야 이런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부작용은 바로 사무라이 눈썹입니다. 사무라이 눈썹이 뭐냐? 눈썹이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사무라이도 눈썹이 이렇게 생겼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이건 어떤 보톡스 맞을 때 생기냐면은 이마, 미간, 눈가 보톡스를 잘못 맞으면 이런 사무라이 눈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요 이마 근육 중에 얘가 요 사이드 쪽에 있는 쪽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마를 맞아야 되는데 안쪽만 맞고 사이드 안 맞았다.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눈가를 맞았는데 너무 여기 눈썹을 내리는 근육을 마비시키니까 얘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미간을 맞을 때도 안쪽만 마비돼서 사이드가 너무 힘이 세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무라이 눈썹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유튜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 부위를 보톡스 맞으실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꼭 알고 계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생기면은 바로 그 병원에 가시면 리터치를 그 사무라이 눈썹 위쪽에 맞으시면 교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네 번째 부작용은 바로 무거운 느낌의 이마입니다. 보톡스를 이마에 맞았을 때 여기 마비시킨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마가 뭔가 무겁고 뭔가 짓누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최근에 보톡스 맞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느낌은 보통 1, 2주 정도면 풀려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좀 시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은 바로 어색한 웃음입니다. 이거는 어딜 맞을 때 생기냐? 눈가나 눈 밑, 눈 주위에 보톡스를 맞을 때 생기고요.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마비된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웃으면은 아래만 웃는 거예요. 위에는 안 웃으세요. 이렇게. 좀 이해되셨나요? 제가 좀 연기가 어색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톡스를 맞은 눈가는 안 웃고 아래만 웃으면서 어색한 웃음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냐 주름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만약에 주름 없애고 싶으면 보톡스 맞으시고, 그래도 어색한 게 싫다 그러면 보톡스 안 맞고 그냥 지내셔야 돼요. 여섯 번째 부작용은 바로 볼거짐입니다. 여기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보통 저희가 갸름하기 위해서 사각턱 보톡스 맞는데, 보톡스가 이제 이쪽에만 머물러서 라인만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퍼지면서 여기 위쪽 볼에 있는 근육을 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쑥 꺼지는 거죠. 이 부작용을 해결하시려면 필러를 맞아서 채우거나 아니면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 번째 부작용은 바로 알사탕입니다. 표현을 좀 알사탕이라 해서 이게 무슨 부작용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이 아까처럼 사각턱 보톡스를 이렇게 맞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마비시켜 놓으니까 근육이 힘들어서 이 위쪽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얘가 커지겠죠? 커지면서 그러니까 뭔가 사탕을 본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오는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보상작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해결하시려면은 여기 알사탕처럼 튀어나온 근육 부위를 보톡스를 한 방 딱 맞으시면 바로 얘도 못 움직이면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쉽죠, 이것도 해결하기는? 여덟 번째 부작용은 바로 입꼬리 비대칭입니다. 이것도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얘 왜 이렇게 부작용이 많지? 이거 맞아도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가능한 부작용을 모두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도 들고 나왔습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여기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맞으면 아까 위로 퍼지면서 볼거짐이나 이제 뭐 다른 알사탕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얘가 약간 만약에 이렇게 앞쪽으로 퍼지면, 이 앞쪽으로 퍼지면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당기면서 웃을 때 쓰는 근육이 있어요. 걔가 만약에 마비되면 이쪽으로 못 웃거든요. 이쪽으로 못 웃으면 반대쪽으로만 웃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입꼬리 비대칭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톡스가 풀릴 때까지.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술할 때 잘해야겠죠? 마지막 아홉 번째 부작용은 바로 침 흘리거나 어눌하게 말하는 부작용입니다. 이거 듣기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막 보톡스 맞았는데 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건 언제 생기는 거냐면 여기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 여기 이렇게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죠. 여기 입술 위쪽에 이렇게 주름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교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 입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 입 둘레근이 있거든요. 여기가 마비되면서 뭔가 물을 마실 때 자꾸 흘려요. 아니면 말을 할 때 입이 잘 안 벌려지거나 이제 오므려지면서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말고 여기 입꼬리 아래쪽에 입꼬리 내림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도 보톡스를 맞게 되는데 얘가 너무 위로 퍼지면은 마찬가지로 입 주위 근육을 마비시키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시술할 때 잘 받아서 너무 입 근처는 가까이 맞지 않고 적은 용량만 맞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톡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알아봤습니다. 거의 제가 뭐 영업 기밀 수준까지도 탈탈 털어서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이런 좋은 콘텐츠 함께하고 좀 응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닥터선이었습니다.